안녕하세요. 저는 LG전자 CA4 클라우드 운영식 플랫폼 인프라 팀의 인프라를 담당하고 있는 정경 책임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밖에 비도 오기도 하고 마지막 세션이기도 하고 잘 보이지는 않는데 그래도 많이 참석하신 것 같아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뉴스로도 많이 보셨을 거고, 그리고 최근에 LG전자 MS 사업부부 관련된 뉴스, 특히나 이제 안 좋은 뉴스들 많이 보셨을 텐데, 그래서 오늘 비용 얘기를 좀 해보자고 합니다. 클라우드 비용을 어떻게 줄일 수 있고 어떻게 비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크게 한 8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알고 계신 거 외에 저희 인프라 담당자 엔지니어 측면에서 비용을 좀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는 좀 방법에 대해서 제안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저희 LG전자의 온프라미스랑 클라우드 쪽 인프라 환경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한국 50% 정도 점유를 하고 있고요. 미주는 30%, 유럽은 17%, 러시아는 한 3% 정도. 이렇게 TV와 띵큐 가전들이 점유하고 있고 지금 각각의 권역에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적인 이슈도 있고 GDPR이나 ISMS, IS 27001 등등과 같은 법적 관련된 부분의 이유로도 권역이 4개로 나눠진 것도 있지만 가장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가장 빠르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도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LG전자의 대고객 서비스는 대표적으로 띵큐 서비스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저 SDP라고 되어 있는 TV 서비스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비콘이라는 한국전력이랑 저희가 협업해서 하는 프로젝트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클라우드처럼 사이니지 서비스가 있기도 합니다. 대략적으로 저희가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장표를 넣은 거라서요.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대체적으로 지금 클라우드 네트워크 구성은 현재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왼쪽은 GCP고요. 가운데는 아마존이고 오른쪽은 애저입니다. 그리고 빨간색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은 온프레미스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른쪽에 LG라고 되어 있는 서초 R&D, 트윈타워, 가산 R&D, 상암 IDC 이 부분의 영역은 현재 지금 마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위 상단에 있는 러시아 모스크바는 CSP사가 없기 때문에 현재 직접 구축되어 있다라고 그냥 단순하게 이 정도로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그냥 아키텍처 하나 들고 와봤는데요. 그냥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램프 스택, 그냥 LG전자 스탠다드 램프 스택 아키텍처라고 보시면 됩니다. 웹, 와스, DB 형태고 일반적으로 로드 밸런서에 S3를 연계하는,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아마존의 CSP사의 MGMT, 그러니까 매니지먼트 서비스들, 클라우드 워치, 아하, 어드바이저, 클라우드 포메이션, IM, 이 기타 등등 이런 걸 이용하고 저희는 서비스를 제공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클라우드 비용에 대한 내용을 좀 고민을 좀 해봤더니 이 짤이 되게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처음에 클라우드를 사용을 해봤어라고 제안을 맨 처음에 했었을 때 저희는 클라우드가 온프레미스보다 편리하고 저렴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왔었어요, 지금까지. 근데 사용하다가 2년, 3년, 4년, 5년, 지금 한 10년 정도 사용을 하고 있어 보니 정말 온프레미스보다 저렴한 게 맞을까라는 저희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었고, 아마존, 구글, 애저 얼굴 표정이 있지만 이걸 과연 어떻게 쓰느냐, 그리고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비용은 되게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C2는 가장 많이 쓰는 온프레미스 서비스입니다. 그 클라우드 버추얼 머신 서비스입니다. EC2는 온디맨드 형태의 사용한 기간만큼 지불하게 되어 있고요. 이걸 선택 약정처럼 미리 약정을 해서 비용을 세이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방법이실 겁니다. 그리고 스팟 인스턴스라고 해서 남는 자원을 일시적으로 썼다가 다시 스톱하고 다시 러닝하고, 대신에 회수는 언제 될 수 있을지 모르지였죠.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스팟 인스턴스가 있습니다. 이 비용이 가장 청구 기반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략적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다음에 호건웅 책임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항목을 보시면은 지금 C5i 하나의 아마존의 패밀리에 대한 타입을 제가 들고 와봤는데요. 저 5, 6, 7이라는 저 숫자의 의미를 좀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5와 6, 7. 저 5, 6, 7의 의미는 해당 CPU의 제너레이션이고 제너레이션이라는 의미는 가장 최근에 발표된 CPU 기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은즉슨 5세대보다 6세대가 성능은 훨씬 좋으면서 비용은 거의 비슷할 것이고 6세대는 7세대보다 성능이 더 낮을 것이고 7세대가 더 성능이 좋아지겠죠. 근데 비용은 상대적으로 더 저렴할 거예요. 이것만 하더라도 비용은 장비를 줄일 수 있고 이시트 대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비용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번에서는 뭐 서비스 CSP사에서 제공하는 메인리드 서비스들을 그냥 제공하는 CPU 머신이나 제공하는 하드웨어 기기를 그대로 받는 게 아니라 저희도 선택해서 람다나 오픈서치, 엘라스 캐시 같은 그 자원들도 뭐 그라비튼이라든지 세대를 6세대, 5세대, 7세대로 변경하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성능은 최대 25% 그리고 비용은 14% 정도 절감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IM4GN이라는 신규적인 그 로컬의 NVMe SSD 스토리지가 들어가 있는 타입도 있고 그리고 네트워크 오리엔티드 되어 있는 옵티마이즈 되어 있는 타입도 있습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왜 이걸 좀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CPU가 만약에 성능을 오버하게 되고 그리고 디스크가 오버하게 되면 단순하게 타입을 늘리고 병렬로 오토 스케일링을 하게 됩니다. 그 대신에 해당 효율적인 원인을 찾아서 해당 타입을 타입을 선정하게 되면 그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EBS의 대역폭이 차기 시작하고 그럼 I/O 웨이트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스레드 프로세스가 증가하고 그리고 CPU 로드가 또 증가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엔지니어들은 단순하게 최종적으로 타입을 변경하거나 병렬로 증설하게 됩니다. 이 자체가 각각의 원인을 포인트를 정확하게 잡게 되면 타입으로 변경으로만으로도 실제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습니다. 보안도 추가 한번 해봤는데요. 보안에는 와프, 쉴드라는 대표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이걸 왜 쓸까요? 웹 공격 방어, 가용성 유지, 데이터 유출 방지, 규제 준수 감사. 근데 대표적으로는 개발자분들이나 엔지니어들께서는 클라우드 영향평가, 개인정보 영향평가 승인을 위해서 아마 와프나 쉴드를 넣으시게 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각각의 와프에 대한 비용에 대한 청구 방식에 따라 저희는 변경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와프의 비용 청구 방식은 웹 LCL 수랑 규칙 수 그리고 처리된 요청 수에 따라서 비용을 과금하는 형태인데 이 부분도 쉴드를 넣게 되면 월 3천만 원 고정 비용으로 처리된 요청 수나 트래픽 양에 다른 추가 비용 없이 와프와 쉴드 기능을 100%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쉴드는 아마존의 보안 서비스이고 이 서비스는 페이어 계정 하나에만 청구가 되기 때문에 링크드 어카운트가 아무리 많아도 3,000불로 저희가 보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럼 와프가 처리된 요청수가 아무리 많거나 아니면 계정수가 아무리 많다라고 하더라도 페이어 어카운트가 쉴드가 적용이 됐다라고 하면 3,000불로 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 스토리지를 보면 SSD를 가장 많이 사용하시게 될 텐데요. 스탠다드를 아마 가장 많이 사용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뭐 스탠다드 IA, 뭐 원존 IA, 그리고 글렌시어 딥 아카이브. 그런데 신규 서비스로 나온 S3 인텔리전스 티어링이라는 걸 잘 사용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인즉슨 저희는 S3를 생성을 할 때 어떤 데이터가 얼마나 어떻게 저장을 할지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거를 30일로 저장할래? 아니면 스탠다드로 그냥 무조건 저장할래? 이거 정할 수는 사실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일까? 저희 내부적으로 고민을 해보니 스탠다드가 아닌 그냥 인텔리전스 티어링을 적용을 하게 되면 그냥 대수가 많고 저장 기간, 보관 기간, 그리고 사용에 대한 리트리버에 대한 비용까지 다 포함을 하더라도 일반적으로는 15%를 절감할 수 있다. 라는 효과를 저희가 내부적으로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 의미는 그냥 잘 모르겠어. 그럼 스탠다드로 저장하는 게 아니라 제로데이 S3 인텔리전트 티어링이라는 서비스를 적용을 하게 되면 자체적으로 계층별로 요금이 적용이 되고 가장 빨리 써야 되는 건 스탠다드에, 아니면 이건 필요 없는 액세스가 없는 것은 IA 인프리퀀트 액세스 오어 아니면 글렌시어 딥 아카이브 저장소에 자동으로 저장하게 되고 그 되찾기 비용이 발생되는 비용 없이 단순히 모니터링 요금으로도 인텔리전스 티어링을 스탠다드처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대체적으로 되게 매력적인 서비스거든요. 근데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이 부분만 적용하시기만 하더라도 저희 S3에 대한 비용에 대한 부분은 한 15% 정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오른쪽에 프롬프트 창에 보면 각각의 프리픽스, 각 디렉토리 단위로도 라이프 사이클을 저장할 수 있으니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S3 아카이빙 서비스가 있는데요. S3도 각각 같은 계정 내외 그리고 온프레미스 데이터 센터 주고받는 이 네트워크 구간을 게이트웨이 엔드포인트 그리고 인터페이스 엔드포인트 사내 내부망으로 네트워크를 변경을 하면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같은 내부에 있는 네트워크에 있는 EC2와 S3 간 네트워크 비용을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 간 주고받았을 경우 S3 인터페이스 VPC 엔드포인트를 이용하게 되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나트 게이트웨이 비용보다 거의 50% 이상 절반에 가까운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맨 오른쪽에 나트 게이트웨이 비용은 퍼블릭으로 통신하는 걸 의미하게 되는 거고 게이트웨이 엔드포인트는 같은 계정 내 내부 통신을 의미하게 되는 거고 가운데 인터페이스 엔드포인트는 내부 통신이지만 타 어카운트나 아니면은 데이터 센터 간 데이터를 전송하는 구간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네트워크 비용을 확실히 줄일 수 있습니다. 제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지금 마음이 너무 급한데요. 마지막으로 컨테이너 쪽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컨테이너 쪽에서는 요새 최근에 되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의 오토스케일러 중에 카스라고 하는 클러스터 오토스케일러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CSP 아니면 오픈소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쿠버네티스의 노드 자동 스케일러인 카펜터를 이용하게 되실 건데요. 이 역의 대표적인 차이점은 파드 요구사항에 맞게 최적 인스턴스를 조합해서 생성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동작을 이해를 아키텍처 설명을 해드리면 노드가 증설이 되고 1코어 2기가짜리 약간 주황색으로 표기된 증설이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 5X 라지가 증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타입의 T3 스몰이 맞게 카펜터는 노드를 생성하게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일반 클러스터 오토스케일러 쿠버네티스에서 제공하는 오토스케일러는 C5X 라지를 낭비가 되더라도 동일하게 계속 증설해 나가거든요. 이 말은 각 적당한 자기가 원하는 파드에 맞는 코어와 메모리 사이즈를 확인을 해서 그 사이즈에 맞는 노드를 계속 변경해 가면서 노드들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 말인즉슨 결국에는 낭비를 줄일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고 이것도 지능적으로 T3 스몰이었다가 다른 또 요청이 오게 되면 자기가 드레이닝을 시키고 이 드레이닝을 하는 동안 또 타입이 변경이 됩니다. 적당한 타입으로 다시 변경이 되겠죠. 역시나 이 비용에 대한 부분은 절감이 되겠죠.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그 불필요한 리소스는 없게 될 것 같습니다. 얻게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좀 막 빨리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후는 이어서 호건웅 책임님께서 전략적으로 좀 어떻게 약점 관리를 해야 되는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기용 책임님과 같이 플랫폼 인프라 팀에서 회원 시스템 인프라를 운영하는 호건웅입니다. 저는 전 책임님에 이어서 약점 커버리지 관리와 비용 모니터링 노티피케이션을 말씀드리고 랩업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약정은 컴퓨터 자원을 일정 시간 유지하는 조건으로 시간당 비용을 할인받는 계약입니다. AWS에서는 세이빙스 플랜즈라는 이름으로 이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세이빙스 플랜즈 구매에는 다양한 조건이 있겠지만 선수금 없이 1년 컴퓨터 타입으로 구매 시에 약 30% 정도의 할인율을 적용받습니다. 구매한 약정은 얼마나 잘 쓰이는지 측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약정이 얼마나 잘 쓰이는지를 측정하는 지표에는 유틸라이제이션, 커버리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지표를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5대 EC2를 쓰고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세이빙스 플랜즈를 3대분만 샀다면 유틸라이제이션은 100%지만 커버리지는 60%입니다. 세이빙스 플랜즈를 7대분을 샀다면 유틸라이제이션은 71%지만 커버리지는 100%가 됩니다. 예제처럼 유틸라이제이션은 구매한 세이빙스 플랜즈가 낭비 없이 얼마나 잘 사용되는지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커버리지는 세이빙스 플랜즈의 할인 정책이 누락 없이 얼마나 잘 적용되는지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유틸라이제이션은 전체 시스템이 드랍되는 것 같은 특별한 이벤트가 있지 않는 이상 대부분 구매 전에 실행되는 서버를 기준으로 구매되기 때문에 100%를 유지하기가 용이합니다. 반면에 커버리지는 컴퓨터 자원의 생성과 삭제가 쉽게 일어나기 때문에 목표치를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컴퓨터 자원의 변화가 없다면 유틸라이제이션과 커버리지 모두 100%로 유지하면 됩니다. 반면에 사용자 및 트래픽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면 컴퓨터 자원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거기 때문에 유틸라이제이션을 100%, 커버리지를 80%로 유지하는 게 실현 가능한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커버리지에 왜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보시는 그래프는 제가 담당하고 있는 LG전자 회원 시스템의 약정 커버리지에 따른 EC2 비용입니다. 약정 커버리지를 개선한 것만으로도 연간 3.6억의 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약정 커버리지 개선만으로도 아키텍처 변경과 같은 공수가 들어가는 작업이 없이 연간 억대 비용을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약정 커버리지는 어떻게 모니터링해서 개선할 수 있을까요? 약정 커버리지 대시보드, 코스트 앤 유시지 리포트의 박스 유시지 데이터를 통해서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화면처럼 빌링 시스템에서 커버리지 대시보드를 제공을 한다면 이제 좀 직관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월간 주간으로 커버리지 변화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비용 시스템이 없는 경우에는 빌링 데이터인 CUR에서 박스 유시지로 과금되는 비용과 항목을 통해서 약정 커버리지 변화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화면처럼 박스 유시지로 과금되는 비용이 늘어나게 되면은 약정이 만료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커버리지 대시보드, 코스트 앤 유시지 리포트의 박스 유시지 데이터로 약정 커버리지를 확인하고 필요시에 분기, 반기 단위로 세이빙스 플랜즈를 적절하게 구매하면 비용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비용 모니터링 및 노티피케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약정 커버리지 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커버리지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대시보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개발자 입장에서 서비스나 시스템의 헬스 스테이터스를 모니터링하는 것은 익숙하지만 비용을 모니터링하는 것은 생소하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매달 비슷비슷하게 나오는 비용을 굳이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는지, 인프라 비용은 매달 똑같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생각들과는 다르게 클라우드에서는 비용의 변동성이 매우 높습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25년 3월경에 제가 담당하고 있는 회원 시스템의 AWS 클라우드 와치 비용입니다. 3월 중순경 클라우드 와치 비용이 급격히 증가했다는 것이 식별이 되었고 아키텍처 수정을 통해서 비용을 낮출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클라우드 비용은 변동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개발 구축하고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비용이 천양지차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비용을 모니터링해야 단기적으로는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식별할 수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아키텍처 변경 등 대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네, 시간이 얼마 안 남긴 한데 한번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네, 비용을 모니터링하면은 어떤 걸 봐야 될까요? 제 생각에는 시열 세후 정보와 약정 구매 의무, 유유자원에 지불되는 비용 이렇게 세 가지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전체 비용만 보기보다는 CUR에서 어떤 리소스 아이디 내지는 어떤 제품, 어떤 오퍼레이션에서 비용이 발생되는지를 좀 상세하게 보게 되면은 그 비용 그 분석 결과를 가지고 대응안을 만들기에 좀 더 용이할 것 같습니다. 약정 커버리지 같은 경우는 컴퓨터 자원 비용에 큰 영향을 줍니다. 보시는 차트는 저희 플랫폼 인프라 팀에서 운영하는 97개 AWS 어카운트의 8월 비용을 제품별로 표시를 한 거고요. EC2 비용이 약 20%가량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약정만 제대로 구매되고 만료 전에 갱신이 되더라도 EC2 비용의 한 30% 정도는 줄일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약정 구매에 대해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취소나 드랍 등으로 더 이상 클라우드 자원이 필요 없는 상태에서 제때 자원이 삭제되지 않아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CUR 세부 장목을 검토하실 때 유효 자원, 미사용 자원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있는지 모니터링이 되어야 합니다. AWS의 트러스티드 어드바이저의 코스트 옵티마이저 기능을 활용하면 쉽게 미사용, 저사용 자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용 모니터링 항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 항목들은 어떻게 모니터링할 수 있을까요? AWS 코스트 익스플로러, 운영 대행사의 솔루션, 오픈 소스 기반 대시보드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코스트 익스플로러 같은 기본 툴만으로도 클라우드 비용을 확인하고 모니터링하는 데 충분합니다. 운영 대행사가 없이 AWS를 자체 운영하는 경우에는 쉽게 접근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운영 업무를 대행사에 맡기는 경우에는 운영 대행사의 영업이익률 노출 등을 피하기 위해서 호스트 익스플로러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코스트 익스플로러 접근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대신 대행사에서 자체 구축한 대시보드를 제공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코스트 익스플로러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었는데 별도의 모니터링 툴을 제공을 못 받으셨다면 반드시 직접적으로 툴 제공을 요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쿠버네티스로 구축된 시스템의 경우에는 호스트 익스플로러나 운영 대행사의 솔루션만으로는 비용 분석에 한계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쿠베 코스트 등의 오픈 소스를 활용해서 필요한 분석 뷰를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비용 모니터링 시스템을 제공받거나 구축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대시보드만 보기보다는 특이사항이 발생했을 때 노티피케이션 받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비용 시스템의 대시보드를 24/7 계속 지켜보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서비스 장애처럼 비용의 특이사항이 발생하면 메일 등으로 노티를 받아서 빠르게 인지할 수 있는 설정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보시는 화면의 왼쪽은 운영 대행사의 솔루션에서 비용 이상을 감지해서 노티를 보낸 메일이고 오른쪽은 쿠베코스트에서 최근 일주일 기간 5% 이상의 비용 변화 시 노티를 보낸 화면입니다. 이처럼 룰 베이스로 노티를 걸 수도 있고 최근에는 AI 기반으로 비용 어노멀리를 딕션하는 툴들도 많다고 하니 이들 중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기용 책임과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어떻게 정리할 볼까라고 이제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개발자분들 중에서는 비용이 내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고 비용보다는 성능이나 품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께 어떻게 내용을 전달을 해야 설득력이 있을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그런 의견이 틀린 건 아니지만 적어도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만드는지가 무슨 비용을 어떻게 쓰는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말하자면 EC2 10대로 구현을 하면 10대의 비용이 발생하고 한 대로 구현하면 한 대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용이 전부라는 의미는 당연히 아닙니다. 설계 구현을 거쳐서 서비스를 시장에 내놓고 비용이 어떻게 청구되는지를 검토하고 절감안을 식별해서 그 결과를 다시 설계 구현에 반영을 한다면
점진적으로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용 최적화를 한두 번의 일회성 행사가 아닌 개발자의 루틴한 업무로 받아들여 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홍보 한 가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플랫폼 인프라팀에서는 10여 년간의 클라우드 자원을 운영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클라우드 비용 절감 가이드를 작성을 했습니다. LG전자 구성원이시면서 컴플런스 유저라면 누구나 보실 수 있게 열어놨습니다. 클라우드 비용으로 고민이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비용 절감 가이드에 반영할 만한 좋은 아이디어나 혹은 수정이 필요한 오류를 찾으신 분들은 지라 티켓으로 알려주시면 반영을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비용 관련된 문의도 등록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